의 돈을 갖고 직원들의 혜택을 주게 된 거죠. 똑같은 원리죠. 근데 오픈 AI가 지금 막다뜨린 것도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 안녕하세요. 휴먼 전략의 케이트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조금 재미있는 거, 요즘 현대에 지금은 이 지구상에서 조금 탑픽이라고 할까요? 핫타픽한 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제 영상이 휴먼 전략이잖아요. 우리가 휴먼 전략으로 봤을 때 또 이제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고 내가 아는 대로 행동하다는 어떤 그런 그 슬로건에 맞춰서 왜 휴먼 전략이 뭔가, 휴먼 전략에 의해서 기업이 어느 식으로 가고 어느 쪽으로 움직이는가 그런 거를 요즘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재미있는 한 토픽을 보면서 이제 얘기를 좀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뭐가 재미있냐면 요즘 가장 토픽이 뭐겠어요, 여러분? 샘 알트만의 그 행보죠. 그래서 오픈 AI하고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전반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보면은 여러분 그걸 먼저 아셔야 돼요. 제가 이제 따로 같이 지금 공동체를 운영하고 있는 소렌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그 여성 공동체예요. 여성 공동체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이제 브랜딩으로 온라인상에 자기 브랜딩을 만드는 그런 공동체인데 제가 거기서 강의에서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나의 미션 스테이먼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뭐 기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자기 걸 뭐 브랜딩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런 분들이 이제 가장 생각하는 거는 미션 스테이먼하고 비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걸 안 하시는 분은 그게 무슨 말인지 하고 생소하실 수 있어요. 보통 대부분 자기가 기업을 하거나 자기 어떤 그 브랜드를 만들거나 이런 게 할 때 미션 스테이먼이나 이런 비전을 잘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물건을 판다. 물건만 팔고 내 서비스만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실제적으로 내가 기업을 한다는 정신보다는 그냥 잠깐 뭘 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어떤 기업이나 모든 방향에는 미션 스테이먼하고 비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로 인해서 사실은 서비스의 색깔도 달라지고 그다음에 프로덕트의 색깔도 달라지는데 요번 오픈 AI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그 문제였어요. 뭐 다른 기술적인 거 이런 거는 이제 다른 동영상이나 여러분 AI 어떻게 쓰시나요? 뭐 어떤 분이 댓글로 GPT 챗에서는 그림을 어떻게 그리나요? 이제 저한테 여쭤봤는데 제가 시간에 그 댓글에 답은 들었어요. 근데 그런 거는 사실은 다른 동영상 가도 얼마든지 보실 수 있고 제가 간단하게도 가르쳐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휴먼 전략에서는 그런 거 말고 정말 휴먼 전략, 휴먼 캐피럴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어디서 듣지 못하시는 거 그런 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그 영상을 같이 공유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왜 그 샘 알트만이 나왔다 갔다 하고 지금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일론 머스크하고 지금 무슨 일이 있는지를 한번 구도를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거 보이시죠? 자, 지금 아, 여기 보면은 잠깐 이거 좀 뺄게요. 이게 오픈 AI의 6 co-founder입니다. 그러니까 오픈 AI라는 이 회사의 최초기의 무슨 초기 멤버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고, 그 다음에 그레그 브락맨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MIT 나온 사람이고요. 굉장히 이 사람 자체는 조금 이 사람 뭐라고 그랬나? 약간 독일 사람? 그러니까 원칙을 고수하는 약간 젊은 사람 치고는 조금 이렇게 보수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 근데 굉장히 머리가 똑똑한 엔지니어 쪽으로 보면 되고요. 디벨로퍼죠. 샘 알트만도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분 이름을 내가 잘 몰라서 그냥 G라고 할게요. 미스터 G. 위즈 시즈비치인데 이분 또한 이제 그 구글에서 일하셨죠. 제러벤브라고 이제 이분도 구글에서 일하셨고 그다음에 일리아 스터키버 이분도 사실 구글에서 좀 일하셨던 거고 존 숄츠면은 제가 지금 뒤에를 안 봤는데 이분 또한 타 지역의 디벨로퍼 하시는 그런 이제 엔지니어링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맨 처음에 시작하셨는데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건 오픈 AI는 맨 처음에 non-profit organization으로 시작을 했어요. 실제적으로 오픈 AI가 시작한 거는 오랜 전에 시작했습니다. 이게 언제 시작했냐면 50년대 그래서 맨 처음에 그 동기는 뭐였냐면 이게 교수님들 그러니까 리서치를 하는 사람들을 위한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도 우리 아들이 이제 그 컴공을 다녀서 미국에서 컴공을 다니는데 이미 걔네 학교에서는 저희가 일상생활 그 오픈 AI 이제 뭐
런치하고 보통 사람들이 다 하기 전에 이미 걔네 클래스에서는 그거를 많이 쓰고 있었던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AI가 어떤 거냐면 사실은 리서치 개념이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리서치 하는 거, 학교, 스칼라틱한 거, 학회에서 이제 그 학계에서 많이 쓰는 걸로 해서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그 리서치를 편하게 하고 조금 더 딥하게 하는 이제 그런 게 제일 처음에 모티베이션이었어요. 시작이었어요. 그러다가 2015년에 이제 쌤이 이쪽으로 조인을 했는데 이 회사의 기본 구도는 non-profit organization이었습니다. non-profit organization이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국말로는 뭐지? 비영리 단체, 비영리 단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비영리 단체였어요. 그때 돈을 가장 많이 댄 사람이 바로 일론 머스크였어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거기에 보드 멤버를 하면서 이제 그 AI에 대한 어떤 그거를 이제 요 그 두뇌들하고 같이 한 거죠.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제 잘 된 거지. 잘 됐는데 일론 머스크가 자기 테슬라를 하고 스페이스 X를 하면서 2019년에 이제 보드 멤버에서 맨 처음에는 동기가 그렇게 리서치를 하고 하는 걸 합시다 그러면서 2019이 되면서 이제 AI의 큰 가능성을 봤죠. 그래서 그 보드 멤버에서 일론 머스크가 어떤 식으로 좀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어떤 이사회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쪽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 했던 게 사실은 비영리 단체에서 추구하는 바하고 조금 다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비영리 단체라는 거는 영리를 추구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비영리 단체는 내가 어떤 캐피럴, 자본을 받고 어떤 그 이익의 관계가 아니라 이거는 순수한 어떻게 보면은 퍼블릭 서비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공단체, 공공기관의 역할로 해서 우리가 개발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 humanity, 그러니까 인류의, 그러니까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좋은 어떤 그런 동기가 굉장히 좋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좋은 걸로 하자 이제 이렇게 했는데 너무 잘 된 거야. 그런데 이제 또 여기에 뭐가 문제가 있냐면 이 AI를 개발을 하는 시니어급 되는 엔지니어링은 사실 지구상에 많지가 않대요. 그렇게 많지가 않대. 이게 이제 새로운 분야니까 그 많은 그 디벨롭을 하면서도 어떤 그 기술력 같은 데 봤을 때는 몇 사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오픈 AI에서 그런 기술력 있는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 봉급을 적게 주니까. 당연히 non-profit organization은 profit 있는 organization보다도 굉장히 봉급이 적죠. 예를 들어서 가장 그 컴피트 하는 그 경쟁 업체는 구글이겠죠. 구글은 연봉이 많은 반면에 또 대우도 좋단 말이야. 근데 오픈 AI하고 봤을 적에 오픈 AI보다 어떤 그 캐피럴의 어떤 그런 그 스테러스가 굉장히 좋으니까 그 시니어급 되는 엔지니어들을 잡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떠나죠. 그렇게 돼서 이제 2019년에 애니하우 앨런 머스크가 약간 그 보도에서 이제 AI에 대한 어떤 그 이제 앨런 머스크는 철저한 사업가잖아요. 그러니까 사업가고 자기의 꿈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앨런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근데 이제 이게 잘 되는 걸 보고 자기의 어떤 그런 걸 드러내니까 이 보드 멤버들이나 초창기에 있는 사람 아마 그레그가 굉장히 그런 거에 좀 민감하게 했을 거예요. 어, 이건 아닌 것 같다. 방향이 다르다. 이제 이렇게 된 거죠. 방향이 다르게 된다. 우리가 맨 처음에 초창기로 했던 거는 비영리 단체로서의 어떤 그런 기능을 한 건데 이게 돈을 주면서 이게 우리가 조금 저기 간다. 그러면서 또 파이낸셜리 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투자를 많이 받아서 많이 확 가야 되는데 투자 금액이 많지가 않은 거예요. 왜? 비영리 단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데 여기 이 일리아하고 그다음에 이 W라 그 지라반바라는 사람들은 구글에서 온 사람에서 굉장히 앰비션이 강하고 특히 이분은 굉장히 생각의 스펙트럼이 되게 넓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구글이 뭐야? 구글인이라는 말도 나오잖아요. 구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구글스러운 사람들이 많아. 그러니까 생각의 이 보더라인이 한계가 별로 없는 사람이야. 그리고 이제 이분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혁신적이죠. 일리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는 이 non-profit organization을 했을 경우에는 약간 그 뭐라고 그래야 될까? 한계성이 많이 있어요. 한계가죠. 그러니까는 이 한계를 벗어버리고 하려고 그러면 비영리 단체가 아니라 영리 단체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이게 지금 굉장히 이게 힘든 거죠. 그러면 당장 영리 단체로 가면은 오픈 AI에서 변화하는 게 뭐냐? 바로 눈에 드러나게 변하는 건 없을 거예요. 단지 변하는 건 뭐가 있냐면
지금 오픈 AI에서 일하고 있는 인플로이들, 그 고용인들의 월급이 올라갈 겁니다. 왜냐면 그들을 뺏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왜냐면 구글에서도 오게 하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오게 하고 다른 어떤 여러 가지 단체에서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의 러브콜이 많이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막기 위한 어떤 그 베네핏이 이제 강해지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비영리 단체였던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다른 데로 가는데 그래서 요번에 샘 알트먼이 이제 그 파이어가 된 거예요. 어떤 쇼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그 뒤로 보면은 이런 어떤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론 머스크의 돈을 좀 이제 안 받게 되면서 누가 오게 됐냐면 샘 알트먼이 파이어 되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돈을 많이 그러니까 빌 게이츠에서 그 빌 게이츠 쪽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돈을 많이 이쪽에다가 투자를 하면서 다시 샘이 이쪽으로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오픈 AI가 non-profit organization을 유지하기는 조금 힘이 들 거예요, 사실. 이 경제적인 구도로 봤을 때는. 왜냐하면 지금 AI에 대한 어떤 개발이 정말 수시로 바뀌고 있고 아주 뭐 눈 하나 깜짝 일주일 상간으로 진짜 굉장히 발달을 하고 있는데 non-profit organization이라는 어떤 그런 정말 선한 목적 있잖아요. 이 AI를 humanity, 인간을 위한 어떤 인류를 위한 걸로 하겠다. 어떤 돈으로 영향을 받지 않은 그런 걸로 하겠다고 하려면 사실 내 생각에는 이건 정부가 도와줘야 되는 거거든, 실제로. 왜냐면 생각을 해봐. 거기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링클랜으로 가게 되면은 계속 러브콜이 올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 엔지니어링으로 지금 오픈 AI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가 그걸 가만 두겠냐고, 구글이 가만히 두겠냐고, 일 잘하는 사람 빼가지. 그러면은 빼갈 때 당연히 봉급도 많은 사람 많이 줄 거고, 펄크도 굉장히 좋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픈 AI는 이 사람들을 잡아야 되는데 잡을 돈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는 커머셜라이즈 하는 어떤 약간 그 상업성인 그런 거를 가야 되면 non-profit organization에서 profit organization으로 방향을 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의 트랜지션에 지금 이 큰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런 식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뭐다? 사람들의 구조에 따라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맨 처음에 갔다가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 X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테슬라를 하면서 특히 스페이스 X의 애착이 굉장히 강하죠. 일론 머스크가. 그리고 이제 그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 사람이 어디까지 하냐면 지금 집까지 다 짓잖아요. 지금 하우스까지. 그럼 화성에 가면 집을 줘야 되니까 그대로 가서 탁탁탁 만들어내는 그런 것까지 꼼꼼하게 하고 있어요. 일론 머스크는 자기 꿈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AI에다가 자기의 어떤 그런 모습을 이제 2019년에 드러냈을 때 이 보드 멤버에서 일론 머스크하고는 조금 저거 하다, 약간 커머셜하다 이렇게 하고 있었을 때 그러면서 이제 이게 발달이 되고 다른 경쟁 업체도 발달이 되고 뭐 구글이 얼마나 지금 열심히 AI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구글만 합니까? 노션도 하고 뭐 별의별 데가 다 하잖아 지금. 그런데 오픈 AI에서는 자기의 그 스태프들을 같이 이렇게 묶어놓을 수 있는 자금이 부족한 거죠. 그러면 이럴 때 지금 어떻게 봐야 되냐? 이 현상은 사실은 이런 현상은 예전에 우리가 미디어 있잖아요. 신문하고 굉장히 비슷한 그런 그 라우트를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노엠, 그 선생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잠깐만요. 이 미디어 쪽으로는 아주 노엠, 노엠 촘스키라는 선생님이 계셔요. 이분을 제가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노엠 촘스키. 이거 좀 보이시나? 잠시만요. 제가 스탑 쉐어링하고. 노엠 촘스키라는 미디어에서 아주 유명하신 이 분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사실은 노엠 촘스키는 그러니까 인디펜던트 띵킹, 그러니까 제가 이 휴먼 전략에서 말하는 생각의 힘을 길러야 된다는 거에 제가 굉장히 존경하시는 존경하는 그런 선생님이죠. 노엠 촘스키가. 그러니까 노엠 촘스키가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맨 처음에 그 미디어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많이 보고 있는 뭐 SNS로 다 변했지만, 어떤 신문이었죠. 이분이 그때 말씀을 하신 거는, 이분이 말씀하신 거는 신문의 영향이 굉장히 강했다는 거예요. 어떤 전문 지식에 전문적인 데서 어떤 독립적인 목소리를 냈죠. 근데 이 신문이 어떻게 했었냐면 그때는 서브스크라이버, 그러니까 구독자의 돈을 가지고 아주 정말 이렇게 힘 있는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런 어떤 순수한 어떤 그런 그 미디어가 광고를 하는 그런 커머셜, 그러니까 광고주한테 광고를 받으면서 돈이 이제 점점
많아지고 또 그러면서 일하는 사람들의 봉급도 잘 주게 되고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광고주의 입김이 가는 그런 글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한국에 있는 많은 그 언론사들도 있고 뭐 네이버도 있고 그다음에 또 뭐 한국일보, 동아일보 뭐 여러 가지 그 미디어가 다 있잖아요. 그다음에 채널도 있고 그러면 최대 광고주의 눈치를 보게 돼 있습니다. 왜냐면 광고의 수입이 사실은 개개인의 개미 군단의 서브스크라이버 그 정기 구독하시는 그 구독료보다는 더 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돈을 대느냐에 따라서 미디어가 색깔이 달라지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팍스도 있고 CNN도 있고 뭐 CNN하고 팍스는 먼저 저기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다 뭐 MBC도 있고 다 자기의 그 광고주에 따른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어떤 색깔이 있죠. 이거랑 AI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패스를 보시면 돼요. 왜냐면 AI도 맨 처음에 이렇게 오픈 AI처럼 non-profit organization이라고 비영리 단체로 어떠한 그 자본가의 돈, 인베스터의 어떤 기운에 그 돈의 흐름을 안 받고 우리가 철저하게 이거는 인류 사회에 공연하는 어떤 과학적인 거를 내가 만들어내겠다 이렇게 하고 마음 먹었지만 실제적인 현실에 문제가 부딪히는 거야. 똑같아. 미디어도 마찬가지인 거야. 맨 처음에는 내가 투명한 글을 쓸 거야. 힘 있는 글을 쓸 거야 했지만 서브스크라이버의 그 정기 구독료 갖고는 신문사를 운영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직원들 봉급 주기가 힘든 거야. 직원들 봉급을. 그러니까는 광고를 때려서 광고 주면 내가 어느 정도 기술 개발을 하고 빵 터트렸더니 그러니까 서브스크라이버 해가지고 뭐 21불 받아 지금 오픈AI 4 뭐 해가지고 근데 그 돈 갖고는 지금 갖고 있는 그 개발자들한테 다 봉급을 주고 하는 걸 구글하고 경쟁업체하고나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경쟁업체를 봤었을 때는 너무나도 모자른 거거든, 사실은. 당해낼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자기의 시니어에 있는 그 사람들의 그 펄크나 그런 거를 보장을 못 해주는 거예요. 결국은 그 회사가 잘 돌아가지 못한다. 뭐야, 인건비가 안 나온다는 소리야,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커머셜이 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뭐가 있냐면 제가 지금 비교를 해드렸지만 신문 같은 경우에도 광고주가 이제 들어와서 광고주의 돈을 받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돼요? 미디어가 자기가 해야 될 소리를 안 하고 누구의 눈치를 봐요? 광고주의 눈치를 보면서 정말 읽어야 되는 어떤 기사거리가 점점 없어지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대중이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를 본다든지 아니면 정말 그 광고주를 위한 어떤 그런 색깔이 많이 묻어 있는 그런 언론들이 지금 많이 나오게 된 이유가 사실은 그런 이유라고 지금 노엠 촘스키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그게 너무 미디어가 너무 많으니까 내 생각이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내 생각의 힘을 키우라는 게 그게 참 어렵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한두 군데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미디어가 그랬듯이 이 오픈 AI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지금 제일 돈을 많이 투자한 게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돈을 투자하고 그다음에 샘이 다시 오픈 AI로 가서 나는 우리 오픈 AI는 모든 인플로이를 사랑한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오픈 AI 인플로이 같은 경우에는 샘이 왔다 갔다 할 경우에 그런 트랜스페런스 그러니까 투명성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죠. 왜냐하면 이 오픈 AI가 맨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non-profit organization 비영리 단체였기 때문에 굉장히 투명성, 신뢰도, 그다음에 신뢰도, 투명성, 뭐 인테그리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그 오르가니제이션의 비전, 미션 스테이먼이 non-profit organization이기 때문에 영리를 추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지금 샘 알트만이 그걸 잘 충족을 못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이게 어제 뉴스였기 때문에 아무튼 간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맨 처음에 있는 이 사람들의 구성도, 그러니까는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럼 휴먼 전략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렇게 하실 분이 계시겠죠? 휴먼 전략하고 관계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관계가 있냐? 다시 제가 아까 전에 있는, 요걸로 가야겠다. 네. 여기에서 지금 보이시는 일론 머스크가 사실 초창기에 펀더였지만 이 사람이 2019년에 자기의 어떤 야망을 드러내죠. 그래서 오픈 AI에서 좀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그게 오면서 펀드가 빠진 거야. 그러니까 휴먼 스트레지에서 이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지면서 이 전체의 회사의 구도가 흔들려진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걸 잘
못 보죠. 그러니까는 결국은 뭐냐면 회사도 사람이 하는 거고 사람의 구성원이 마음이 흔들리고 생각이 흔들렸을 때는 분명히 이게 흔들려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일론 머스크가 맨 처음에 초기에 생각했던 것처럼 그대로 가서 자기의 돈을 여기서 계속 투자를 해준다. 샘하고 오픈 AI한테 그러면 문제가 없을 거예요, 사실은. 근데 누가 마음이 변한 거야? 일론 머스크가 변한 거지.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변한 거에 따라서 또 여기 일리아나 제라 멤버는 계속 하자 했을 때 이 사람들의 앰비션, 이 사람들의 생각과 non-profit organization이란 그 구도는 맞지가 않은 거예요. non-profit organization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보수적인 거야. 왜냐면 나는 상업적인 게 아니라 진짜 순수하게 휴머니티를 위해서 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러면은 그렇게 될 경우에는 뭐가 있냐면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가능성이나 이런 거에 좀 제약을 받을 수 있어요. 제약을. 근데 그걸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뭐냐? 정부나 아니면은 정말 다른 기업들이 순수한 마음을 먹고 여기에다 다 투자를 해주면 그렇게 괜찮은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지. 누가 누가 그 많은 돈을 자기의 회사에 어떤 이만큼의 이익도 없이 돈을 주냐고. 일론 머스크는 맨 처음에 했지. 근데 이제 자기의 어떤 그런 프로젝트가 커지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있는 오픈 AI에 있는 어떤 그런 핵심 기술 같은 거를 조금 이렇게 하려고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전체 휴먼 스트레지, 그러니까 휴먼 전략을 봤을 때 팀에서 보면은 이 사람들이 non-profit organization으로 계속 꾸준히 갈 수 있으면 저 같으면 여기에다 어떤 사람들이 다 있어야 되냐면 정부에서 열심히 일하셨던 어떤 정부의 인맥, 어떤 그런 어떤 뭐 사람들이 조금 있어야 돼. 사실 이럴 때는 상원의원이었든지 아니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정치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힘이 있어서 재정의 어떤 법적인 재정 이런 거 해야지. 이거 완전히 진짜 다 커머셜이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맨 처음에는 순수하게 알고 싶은 거였던 것 같아. 이 사람들이 너무 똑똑하니까 야 AI라는 걸 한번 해봐가지고 진짜 난프라핏으로 해서 해보자 하고 좋은 마음으로 했지만 이게 커지면서 팝콘처럼 빵빵빵빵빵 커지면서 자기들의 욕심이 생기고 자기들의 야망이 생긴 거죠. 그렇게 돼서 샘 알트먼이 왔다 갔다 하고 이제는 누가 인발브가 됐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인발브가 된 거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샘이 어떤 행보로 어떤 식으로 가고 여기에 있는 보드 멤버들이 어떤 식으로 갈지는 지금 아무도 모르지만 non-profit organization으로 계속 갈 것인지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후원을 많이 하고 이런 것도 있어서 그렇게 보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정말 그렇게만 하겠느냐? 저는 그렇다고 보지는 않아요. 정부도 아니고 이게 진짜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 보면서 휴먼 스트레지가 얼마나 중요하냐, 내 팀 멤버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런 걸 조금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지금 이제 세계적인 일로 제가 한번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장 제 생각에는 그레그가 보수적이고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고 이 사람 참 사람 좋은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은 자기의 어떤 스케일이 좀 큰 사람들이야. 스케일이 커서 이걸 갖고 또 이런 것도 해보고 싶고 저런 것도 해보고 싶고 이렇게 넓히고 그러니까 머리 참 좋은 사람들인데 non-profit organization이라는 그 non-profit organization 제 말이 지금 뒤에 너무 빠른데 또 흥분을 해서 non-profit organization이라는 어떤 그 틀에는 이 사람들의 야망이나 이런 걸로는 지금 조금 힘들다. 그래서 많이 여러 문제가 조금 뻑뻑하면서 기본에 자기들이 충실한 어떤 그런 것들로 어떻게 이거를 잘 꾸려갈 건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살아가면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지금 사실 AI에서는 인간의 윤리와 에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지금 나옵니다. 사실 그래서 이게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이고 사람의 심지가 제대로 된 사람들, 선한 사람들이 좀 이렇게 굵직굵직하게 크게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똑똑한 사람들이 좀 많이 나와야 돼요. 진짜 인류를 위한 어떤 철학적인 생각들이 많은 사람들, 좀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어, 참 어떻게 해야 되나? 좀 어떤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 제가 좀 급하게 얘기를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쪽에서도 이제 우리 그 1인 기업가 이제 AI 이 지금 시대에서 저기까지는 몰라도 그래? 그러면 나는 어떤 걸 추구하고
어떤 거를 하는 사람이지? 하고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맨 처음에 어떤 걸 차릴 때 여러분들이 법인을 설치해서 난프로핏 비영리로 할 건지 아니면 영리로 할 건지 이런 거를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이제 한국의 사정은 좀 다르고 한국에서 뭐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나 뭐에 따라서 어떤 거에 내가 지원을 받고 앞으로 내가 얼만큼 확장될 건가 그런 거에 대해서 처음부터 내가 그 회사를 차릴 때 이걸 비영리로 할 것인지 아니면 영리로 할 비영리로 할 건지 영리로 할 건지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오픈 AI처럼 맨 처음에는 비영리로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난 거예요. 이게 만약에 맨 처음부터 프로핏으로 시작했으면 샘 알트만이 왔다 갔다 할 일도 없고 그다음에 굉장히 커졌을 거예요. 그렇지만 반면에 그렇게 커진 반면에 어떤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그거는 좀 덜했겠지. 무슨 말이냐면 커머셜로만 막 가게 됐었으면 또 거기에 반대급부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데, 그러니까는 지금 이제 요 부분은 이제 계속 가는 거니까 지금 샘하고 지금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어떤 식으로 갈지는 전 뭐 이제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아무튼 확실한 거는 오픈 AI에서 그 일하시는 분들의 월급은 오른다. 그거는 그거는 확실할 것 같아요. 보너스나 뭐나 받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실 것 같고, 여러분들 우리 입장에 봤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거나 어떤 걸 하셨을 때 뭐 법인 설립을 하고 사업자 설립을 하셨을 때 내가 지금 당장만 보지 마시고 앞으로를 한번 봐보세요.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어떤 식으로의 전망이 있었을까 봤었을 때 이거를 비영리로 할 건지 영리로 하실 건지는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비전과 여러분들의 어떤 포부 그거에 따라서 달라질 거고 또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뭐 정부에서 지원금 같은 거 받을 때 어떤 게 더 낫더라. 이렇게 해서 정부 쪽에서 내가 좀 이렇게 나는 나의 이득이나 어떤 부를 축적하는 것보다는 나는 좀 그 사회에 공헌하는 그런 일을 할 거다 싶으면 비영리로 하셔야 되고 아니다. 나는 정부 쪽인 것보다 좀 이렇게 나는 영리를 추구하면서 그렇게 할 거다. 그러면 영리 단체로 가셔야 되는 거고 이제 그렇게 그렇게 정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왜 휴먼 전략이 중요한지 왜 사실은 물건이나 기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맨 처음에 시작했던 팀 멤버, 그다음에 우리가 어떤 전략을 갖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의 구성원에 따라서 사실 이 조직이 어떻게 움직여 가는지를 요즘 가장 핫한 오픈 AI의 어떤 그 구도를 보면서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참 재미있는 세상에 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픈 AI라는 어떤 그런 정말 기가 막힌 테크놀로지가 나와서 하루 뭐 일주일 단위로 계속 변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모르는 어떤 그 불확실성에서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자기의 욕망이나 야망이나 또 내가 어떻게 그걸 안에서 잘 이렇게 살아나가느냐 그거를 하려면 실제적으로 정말 전략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요번에 우리 그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12월 이제 요번 달이죠. 요번 달에는 모든 삶에는 전략이 있어야 된다는 게 빅 아이디어의 그 기본 테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는 여러분이 지금 이제 전략을 조금 하셔야 돼요. 전략과 계획은 조금 다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사실 공동체에서 제 클래스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전략하고 계획은 분명히 다르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여태까지는 계획을 많이 세운다고는 잘 알고 있어. 그렇지? 그런데 전략에 대해서는 잘 생각을 안 해봤기 때문에 전략을 짜셔야 된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그런 것이 궁금하시면 저희 소렌 스터디에다가 문의를 하셔서 소렌 스터디가 이제 12월 2024년부터는 공동체로 또 저희가 그동안 해왔던 그런 클래스가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그쪽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남자분도 하셔도 돼요. 남자분은 아니 하시면 그건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지 또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해. 남자분은 그냥 여기 계셔 그러면 휴먼 스트레지에서 제가 구독자 3,000명 되면은 그때 저희가 지금 이 영상을 저희 구독자가 반반이거든요. 반은 남자고 반은 여자분이신데 남자분들은 여기 계셔서 정말 자기 비즈니스나 어떤 그 비즈니스의 비전이나 어떤 미션이나 이런 게 궁금하시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든지 아니면 뭐 댓글로 하시든지 하셔서 저희가 다시 공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셔도 되죠. 그래서 2023년 12월자 여기 보면 strategize your life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전략하셔야 된다고 이제 하십니다. 그래야만이 지금 막 변화하는 이 삶에서 어떤 식으로 내 삶을 좀 풍부하게 그다음에 웹3.0를 좀
즐기면서 사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지 않으실까 합니다. 여러분과 저가. 그래서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